어머, 수연이 아직도 청소 일해? 명품으로 치장한 정미화가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워서 버려진 거 아냐? 그래서 혼자 애 키우는 거겠지. 차은정이 수군거렸죠. 네 아들도 아빠 없이 자라서 문제 많을걸? 가난이 대물림되는 거 보니까 안타깝다. 윤소희가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25년간 청소부로 살아온 수연을 철저히 무시하는 동창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수연의 아들 준혁이에게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이며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뒤바뀔까요? 수연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동료 청소원이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벗으며 한수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청소가 이제야 끝났죠. 괜찮아요, 언니. 이제 익숙해졌어요. 한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5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밝은 표정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죠. 이제 집에 가서 잠깐 쉰 후 오후에는 식당 설거지 일을 하러 가야 했습니다. 준혁이는 잘 지내지? 벌써 25살이라니 시간 참 빨라. 네, 다행히 잘 지내고 있어요. 좋은 회사에 취업도 했고요. 한수연의 얼굴에 자부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들 이준혁은 그녀에게 있어 세상 전부와 같은 존재였죠. 2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겨우 2살이었던 준혁이와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한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려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오직 아들 때문이었죠. 준혁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던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엄마, 들어왔어요? 원룸 문을 열자 준혁이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연은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응, 다녀왔다. 점심은 먹었니?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엄마도 드세요. 준혁이가 냉장고에서 도시락을 꺼내며 전자레인지에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엄마를 챙기는 다정한 아들이었죠. 준혁아, 나 때문에 고생스러운 건 아니지.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가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는데. 준혁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수연은 아들의 말에 위안을 받으며 밥상을 차렸죠. 식사 중에 한수연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고등학교 동창인 정미화였죠. 수연아, 이번 주말에 동창회 있어. 오랜만에 얼굴 보자. 강남 호텔에서 해. 한수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창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성공한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동창회 초대 문자가 와서. 가시면 되잖아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시고. 준혁이가 밝게 말했지만 한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의사 부인, 사업가 부인 같은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죠. 반면 자신은 25년째 허리 아픈 몸으로 청소와 설거지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하지만 준혁이는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가기 싫어한다는 것을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당당하게 가세요. 엄마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준혁아, 고마워. 하지만 정말 괜찮아.
한수연은 아들의 격려에 고마워했지만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난했던 집안 형편 때문에 위축되어 살았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수연은 동네 식당으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방에서 그릇을 닦는 일이었죠. 찬물에 손이 트고 세제 때문에 거칠어진 손이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고생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한수연의 머릿속에는 동창회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정미화는 대형 병원 이사장과 결혼해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죠. 차은정은 건설회사 사모라고 들었습니다. 윤소희는 유명한 로펌 대표 부인이었고요. 모두들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만 25년째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준혁이만큼은 훌륭하게 키웠으니까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한수연은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과 앞치마를 빨면서도 새 것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죠. 아직 입을 만했으니까요. 엄마, 제가 옷 좀 사드릴까요? 준혁이가 엄마의 낡은 옷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멀쩡해. 너나 좋은 옷 입어. 엄마는 언제나 자신보다 저를 먼저 생각하시네요. 준혁이의 목소리에는 죄송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25년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엄마를 보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밤이 되어 한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뒤척이다가 문득 동창회 생각이 다시 들었죠.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도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부담스러웠습니다. 비싼 옷도 없고 명품 가방도 없었죠. 무엇보다 청소부라는 직업을 당당하게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준혁이만 잘 크면 돼. 한수연은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25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모든 고생이 보상받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옆방에서는 준혁이가 노트북으로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연은 아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기특했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한수연은 오랜 고민 끝에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혁이가 계속 격려해준 덕분이었죠. 엄마, 정말 예쁘세요. 준혁이가 단정하게 차려입은 엄마를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한수연은 몇 안 되는 외출복 중 가장 나은 것을 골라 입었죠. 그래도 10년 넘은 옷이라 낡아 보였지만요. 너무 초라하지 않니? 전혀요. 엄마가 제일 멋있어요. 강남의 특급 호텔 스카이라운지. 한수연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되었거든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니 탁 트인 강남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네온 사인들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어머, 수연이다. 정미화가 가장 먼저 한수연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 눈에 띄었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팔찌, 그리고 명품 드레스까지. 미화야,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야. 은정이, 소희도 와 있어. 한수연이 인사하자 차은정과 윤소희도 다가왔습니다. 모두 화려한 차림새였죠. 한수연은 자신의 소박한 옷차림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아, 앉아.
정말 오래간만이네. 차은정이 자리를 권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한수연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죠. 수연이는 요즘 뭐하고 지내? 윤소희가 와인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냥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 한수연이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무슨 일? 설마 아직도 청소일에? 정미화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응, 그렇게 지내고 있어. 한수연이 작은 소리로 답했습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죠. 어머,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차은정이 과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참 힘들겠다. 요즘 물가도 비싸고. 그러게 말이야. 남편은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혼자 살아? 윤소희의 질문에 한수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남편은 23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아, 그랬구나. 그럼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미화가 동정하는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묻어 있었죠. 아들은 잘 자랐어? 25살 정도 됐겠네. 응, 다행히 잘 자라서 취업도 했어. 한수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어느 회사에 다녀? 태양그룹 계열사야. 한수연이 답했지만 친구들은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 그래. 그런데 수연아, 내 가방 어디서 샀어? 정미화가 갑자기 한수연의 가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10년 넘게 사용한 낡은 가죽 가방이었죠. 이거? 그냥 시장에서 샀어. 아, 그렇구나. 요즘은 명품도 많이 나오던데. 정미화가 자신의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과시하듯 만지작거렸습니다. 우리는 백화점 VIP라서 신상품 나오면 바로 연락 와. 그렇지, 은정아? 맞아. 남편 카드로 바로 사지. 차은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수연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소희는 어때? 요즘 해외여행 많이 다니지? 지난달에 유럽 다녀왔어. 퍼스트 클래스로. 이코노미는 너무 불편해서 못하겠더라. 윤소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부유한 생활을 자랑하느라 바빴죠. 한수연은 조용히 앉아서 와인을 마시며 들고만 있었습니다. 끼어들 여지가 없었거든요. 점점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죠. 수연아, 너도 가끔은 여행 가. 정미화가 갑자기 한수연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아니, 바빠서 못 가. 그럼 취미라도 있어? 골프나 테니스 같은 거? 그런 건 안 해. 한수연의 답변에 세 사람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수연이는 정말 성격이 안 변했네. 고등학교 때도 구석에만 있었잖아. 차은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맞아, 도시락 냄새 난다고 구석에서 혼자 먹었지. 윤소희가 과거를 들춰내며 키득거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잖아. 옷도 늘 똑같은 것만 입고. 정미화가 덧붙였습니다. 한수연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죠.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차은정이 한수연의 옷차림을 다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네. 세 사람의 조롱이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한수연은 참으려고 했지만 마음이 아팠죠. 아들은 결혼 안 했어? 아직 어려서 결혼 생각은 안 하고 있어. 아, 그래? 우리 아들들은 벌써 좋은 집안 딸들이랑 만나고 있거든. 조건 맞는 사람 찾기 힘들어서.
정미화가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수연이 아들은 어떤 회사에 다닌다고 했지? 태양그룹. 응, 그래. 아, 거기 직원들 많잖아. 월급은 어느 정도 받아? 윤소희가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한수연은 정확히 알지 못했죠. 잘 모르겠어. 모른다고? 아들 월급도 몰라. 차은정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용돈 정도만 줘서. 세 사람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수연이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아무래도 아빠 없이 자라서 문제아가 됐을걸? 정미화가 독설을 뱉었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거 보니까 안타깝다. 차은정도 거들었죠. 우리 애들이랑은 급이 다르지. 윤소희의 말에 한수연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비싼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정미화가 주문한 것이었죠. 이 와인 한 병에 50만 원이야. 특별한 날이니까 좀 비싼 걸로 시켰어. 정미화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수연은 50만 원이라는 금액에 놀랐죠. 자신의 하루 일당보다 훨씬 비싼 와인이었거든요. 수연아, 너도 마셔봐. 이런 와인 처음이지. 고마워. 한수연이 조심스럽게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미화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실수한 척 와인을 한수연의 옷에 쏟았죠. 어머, 미안해. 실수했네. 한수연의 옷이 빨간 와인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괜찮아. 한수연이 당황하며 냅킨으로 옷을 닦았지만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세탁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대신 내줄게. 정미화가 가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얼마나 되겠어? 그 옷이 10,000원이면 되겠다. 차은정이 한수연의 옷을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한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벌써 가? 더 얘기하자. 미안, 일찍 들어가야 해서. 한수연이 가방을 들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집으로 돌아온 한수연은 와인으로 얼룩진 옷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옷이 망가진 것도 속상했지만 친구들의 조롱이 더 마음에 상처를 주었죠. 엄마,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어요? 준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의 얼룩진 옷을 보고는 더욱 놀랐죠. 옷에 뭐가 묻었어요? 아, 와인을 실수로 쏟았어. 한수연이 대수롭지 않은 척 말했지만 준혁이는 눈치를 챘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동창회는 어땠어요? 그냥. 다들 잘 지내고 있더라. 한수연이 모호하게 답하며 옷을 갈아입으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준혁이는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날 밤 준혁이는 잠든 엄마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엄마가 친구들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사실 준혁이에게는 엄마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이가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비서가 찾아왔죠. 이준혁 대리님, 회장실에서 부르십니다. 회장실에서요? 준혁이는 당황했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이 말단 직원인 자신을 부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회장실에 들어가니 70대의 위험 있는 노인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태양그룹 회장 이동진이었죠. 앉아보게. 네, 회장님. 준혁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이준혁이지? 네, 맞습니다. 언제 태어났나?
2001년 3월 15일입니다. 이동진 회장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더니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죠. 이 사람들을 아나?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저었죠.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네의 친부모야. 이동진 회장의 말에 준혁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친부모요? 그래. 자네는 우리 집안의 혈육이야. 내 친손자지. 회장은 25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의 아버지는 이동진 회장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교통사고로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네는 겨우 2살이었어. 사라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지. 그럼 저를 키운 엄마는? 한수연 씨가 자네를 입양해서 키운 거야. 25년 동안 말이지. 준혁이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저는 한수연 씨가 제 친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이지. 그분이 자네에게는 진짜 어머니야. 25년 동안 혼자서 자네를 키우셨으니까.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99.9% 일치한다고 하네. 회장이 서류를 보여주자 준혁이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다만 우리 그룹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알아두게. 후계자요? 그래. 자네는 태양그룹의 유일한 핏줄이야. 준혁이는 갑작스러운 신분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엄마였죠. 그 후 3개월 동안 준혁이는 비밀리에 회장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경영학을 배우고 그룹의 각 계열사를 돌아보며 실무를 익혔죠. 동시에 수연에게는 평범한 회사원인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게는 한수연 씨가 진짜 어머니입니다. 준혁이가 이동진 회장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 잘 안다. 그래서 더욱 훌륭한 후계자가 될 거라고 믿어.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준혁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가 동창회에서 당한 모욕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무슨 일인가? 동창회에서 엄마를 무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는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동진 회장은 손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준혁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이죠. 월요일 아침 한수연은 평소와 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마트로 향했습니다. 주말의 동창회는 이미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하지만 친구들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언니,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수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도 여전히 무시당하는 현실이 서글펐거든요. 그날 오후 설거지를 하던 한수연은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태양그룹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아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한수연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죠. 재벌들의 이야기는 자신과는 먼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화요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태양그룹 이동진 회장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신임 부회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수연이 집에 돌아와 TV를 켜자 뉴스에서 태양그룹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채널을 돌리려던 순간이었죠. 이번에 부회장으로 선임되는 분은 25년 만에 찾은 회장의 친손자 이준혁 씨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연의 손이 리모컨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준혁이라는 이름이 귀에 들어왔거든요. 혹시 한수연이 중얼거리는 순간 TV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 바로 자신의 아들 준혁이었죠. 이준혁 신임 부회장은 25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경영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TV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25년 동안 키운 아들이 재벌가의 후계자라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때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동진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죠. 오늘 저는 태양그룹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로 아들과 며느리를 잃었을 때 손자마저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손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수연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손자를 키워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수연 씨 덕분에 제 손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태양그룹의 신임 부회장 이준혁입니다. 준혁이가 단상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한수연이 아는 평범한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죠.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까지 키워주신 어머니 한수연 씨께 감사드립니다. 준혁이의 첫마디에 한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입니다. 25년 동안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수연의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되고 있었죠. 앞으로 제가 태양그룹을 이끌어가면서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삶, 그것이 바로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삶의 가치입니다. 한수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 순간 한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미화였죠. 여보세요? 한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연아, 뉴스 봤어? 준혁이가 태양그룹 부회장이라고. 정미화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응. 왜 말 안 했어? 우리가 얼마나 무안해지는 줄 알아. 정미화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수연은 더 이상 그런 것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죠. 미안하지만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그럴 리가 없잖아. 자기 아들이 재벌인데. 정말이야. 나도 놀랐어. 한수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정미화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죠. 그럼 우리 토요일에 모임 가질까? 준혁이도 소개시켜줘. 미안하지만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한수연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친구 사이인데. 동창회에서는 그렇게 무시해놓고. 한수연의 말에 정미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차은정과 윤소희에게서도 연달아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죠. 한수연은 모든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집문이 열리며 준혁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뉴스 보셨죠? 준혁아. 한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말 안 했니?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죄송해요, 엄마.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준혁이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엄마, 앞으로는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25년 동안 고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무슨 고생이야? 너 키우는 게 엄마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는데. 한수연이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토요일에 동창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엄마 옷에 와인 얼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표정도 평소와 달랐고. 괜찮아. 그런 일은 신경 쓰지 마. 아니요. 엄마를 무시한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준혁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는 할아버지 이동진 회장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진 것이죠. 할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준혁이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정미화의 남편 박진우는 미래병원 이사장입니다. 우리 그룹 계열 보험사와 주요 제휴병원이죠. 이동진 회장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은정의 남편 최명수는 대성건설 대표입니다. 우리 그룹 건설 부문 주요 하청업체고요. 윤소희의 남편은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한빛법무법인 소속으로 우리 그룹 전속 법무팀이에요. 이동진 회장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 우리와 연결되어 있구나. 네, 이 사람들이 모두 제 어머니를 모욕했습니다. 준혁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나? 어머니께 상처드린 분들과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좋다. 내일부터 모든 계약을 검토해보자. 할아버지의 승인을 받은 준혁이는 다음 날부터 행동에 나섰습니다. 수요일 아침 미래병원 박진우 이사장에게 첫 번째 통보가 들어갔습니다. 이사장님, 태양보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제휴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박진우는 당황했습니다. 태양보험과의 계약은 병원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왜? 이유는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같은 시간 대성건설 최명수 대표에게도 비슷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태양건설에서 하청 계약 검토를 검토하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최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양건설과의 계약이 끊어지면 회사가 파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빛법무법인의 김태현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양그룹에서 법무용역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태양그룹 측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아내들에게 연락했죠. 미화야, 너 토요일에 동창회 갔었지? 박진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응, 왜? 거기서 무슨 일 있었어? 태양그룹에서 갑자기 계약 재검토한다는데? 무슨 일이 있긴 해?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했는데. 정미화가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한수연이랑 무슨 일 있었어? 한수연? 그 청소하는 애? 별일 없었는데. 정미화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별일 없었다고. 그 사람 아들이 태양그룹 부회장이라는데. 차은정과 윤소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들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죠. 은정아, 너 토요일에 한수연한테 뭐라고 했어? 최명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옛날 얘기하고. 옛날 얘기가 뭐야? 고등학교 때 가난했던 얘기하고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차은정의 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윤소희도 남편에게서 똑같은 추궁을 받았습니다. 소희야, 너 혹시 한수연 아들 무시하는 말 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들들과는 급이 다르다고. 미쳤어? 그 애가 재벌가 아들인데. 세 가정이 모두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사업이 위험에 처했다며 화를 냈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사장님, 태양보험에서 정식 통보가 왔습니다. 박진우의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데? 인품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품을 갖추지 못한 업체라고. 박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성건설과 한빛법무법인에도 비슷한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동일한 내용이었죠. 세 회사의 대표들은 급히 태양그룹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면담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비서의 차가운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죠. 마침내 준혁이가 직접 나섰습니다. 태양그룹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이죠. 저희 태양그룹은 앞으로 인성을 갖춘 파트너와만 거래하겠습니다. 사업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들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모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5년간 혼자서 저를 키우신 분을 무시한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준혁이의 말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해당 업체들과는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품격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뉴스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태양그룹 부회장, 어머니 모욕한 업체들과 거래 중단 선언. 인터넷에서는 준혁이를 칭찬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멋있다. 돈보다 효심이 우선이네. 어머니를 무시한 사람들 자업자득이다. 반면 새 회사에 대한 비난은 거세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화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병원이 망하게 생겼는데. 환자들이 벌써 예약 취소하기 시작했어. 인터넷에는 우리 병원 욕만 가득해. 정미화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차은정과 윤소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파산 위기에 처했죠. 은정아,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했어. 소희야, 내가 한수연한테 사과해. 당장.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혁이의 마음은 굳어졌고 어머니를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했거든요. 토요일 아침 정미화는 떨리는 손으로 한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한수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제발 받아, 수연아. 정미화가 간절히 중얼거렸지만 통화 연결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차은정과 윤소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수연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죠. 어떻게 하지? 수연이가 전화를 안 받아. 정미화가 급히 차은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나도 몰라. 집에 찾아갈까? 그래, 직접 가서 사과하자. 세 사람은 서둘러 한수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실에서 막혔죠. 죄송하지만 한수연 씨께서 면회를 거부하신다고 하네요. 경비원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친구예요. 정미화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호히 거절하라고 하셨어요.
세 사람은 아파트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한수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한수연은 집 안에서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25년간 받은 무시와 모욕을 생각하니 쉽게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준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엄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이에요. 엄마를 무시한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어요. 준혁이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장님, 직원들이 사표를 내고 있어요. 의료진들도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병원 운영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최명수의 대성건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님, 회사 문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김태현의 한빛 법무법인도 해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날 저녁 세 가족은 각자 집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화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집도 팔아야 할 것 같고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지? 정미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수연이한테 너무 심했어. 정미화가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은정과 윤소희 가정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파산 위기에 처했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한 상태였죠. 은정아, 내가 한수연한테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소희야,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 완전히 망했어. 정미화는 거울 앞에서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10살은 늙어 보였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까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금을 일주일 안에 상환하라고 해. 일주일? 그럼 우리 집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정미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병원 건물, 의료 장비까지 다 팔아도 부족해. 박진우의 말에 정미화는 주저앉았습니다. 세 가족은 각자의 처지를 비관하며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수연의 직장인 마트로 찾아간 것이죠. 오전 10시 한수연이 마트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정미화가 달려가며 한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얘기 좀 들어줘. 제발. 한수연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할 말 없어. 수연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사과할게. 차은정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한수연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25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조롱했으면서 이제 와서 사과? 수연아, 우리 가족들까지 망하게 하지는 말아줘. 윤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내 가족 생각은 해봤어? 2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한수연의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청소부라고 무시했지. 하지만 난 내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어.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 대가를 치를 차례야. 한수연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기다려, 수연아. 정미화가 뒤쫓아가려 했지만 한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준혁이는 태양그룹 부회장으로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 태양그룹에서 한수연 재단을 설립합니다. 준혁이가 단상에서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재단 이사장은 저의 어머니 한수연 씨가 맡으실 예정입니다. 한수연이 준혁이 옆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이었죠. 제가 25년간 겪은 어려움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모든 어머니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수연과 준혁이는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준혁아.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야. 한수연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무렵 세 가족은 각자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미화는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미화가 손님에게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습니다. 차은정은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차은정이 무거운 쟁반을 들고 손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윤소희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밤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미화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야. 수연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윤소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뉴스에서 한수연 재단 소식이 흘러나왔죠. 한수연 재단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을 우선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세 사람은 TV 화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수연이가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우리는 뭐 했나?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미화의 아들 민수에게 한수연 재단에서 장학금 지원 연락이 온 것이죠. 엄마, 한수연 재단에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해요. 뭐라고? 정미화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해요. 차은정의 딸과 윤소희의 아들들에게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유학 갈 수 있대요. 한수연 재단에서 비용을 다 지원해준다고 해요. 세 가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무시한 한수연이 오히려 자신들의 자녀를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 주말 세 사람은 용기를 내어 한수연 재단을 찾아갔습니다. 수연아. 정미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을 도와줘?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한수연이 사무실 의자에서 일어나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어. 한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한 것과 아이들은 별개야. 수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차은정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한수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꿈을 포기하면 안 돼. 나도 준혁이 때문에 견딜 수 있었거든. 수연아. 윤소희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한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절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쳐. 사람은 직업이나 재산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약속할게, 수연아. 그리고 너희들도 변해야 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수연과 준혁은 재단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고마워.
엄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엄마, 당연한 일이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어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 25년 동안 무시당한 게 억울했거든. 한수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 이런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 엄마가 정말 대단해요. 준혁이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준혁아,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겪은 덕분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 한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나누며 살고 싶어. 6개월 후 한수연 재단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죠. 정미화, 차은정, 윤소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남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했죠. 한수연은 25년의 여정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모든 고생과 아픔이 결국 더 큰 사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는 것이라는 교훈을 세상에 전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